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포교 수법으로 무리를 일으킨 신천지가 이번엔 온라인 설문을 이용한 포교에 나선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낯선 환경과 문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 청소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국내 정착을 돕는 학교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탈북 신학생이 한국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꿈을 실현해 가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의 진원지였던 이단 신천지.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포교 수법이 보도를 통해 공개되면서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이번엔 온라인 설문조사를 포교 전략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의 경우 결국은 교리 공부로 유도하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조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받은 설문조사 링크입니다. 링크를 열자 설문조사 페이지가 나오고 신천지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설문지를 보면 다양한 질문을 통해 응답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 교도들은 신천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준다며 1:1 온라인 인터뷰에도 초청합니다. 참여 링크를 보낼 수 있게 연락처와 이름을 적으라고 합니다. 신천지의 최근 포교 방법입니다. 설문을 이유로 연락처를 받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프티콘까지 선물합니다. 심지어는 예전 포섭 대상자에게 다시 연락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제 관심사를 이끄는 쪽으로 자꾸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음악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음악적인 얘기, 그런 얘기로 계속 제 관심을 유발시키고 기프티콘도 선물한다 하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저한테 응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괜스레 궁금해지더라고요. 신천지는 이외에도 어서와 신천지는 처음이지 라는 세미나부터 그 사람은 왜 나에게 말씀을 배우라고 했을까 등의 온라인 강의를 진행한다고 끊임없이 연락을 해옵니다. 한 주에 진행되는 온라인 세미나만 3-4개에 달합니다.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 거죠. 신천지 같은 경우는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고 가장 알맞은 사람을 이제 붙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결국 자신들의 교주를 신으로 믿게 만드는 그 성경 공부 모임, 거기로 데려간다라는 거죠. 이단 전문가들은 비대면이 일상이 된 요즘에도 여전히 인간관계를 이용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포교하는 신천지에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탈출해 한국으로 온 탈북 청소년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낯선 환경과 문화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일은 녹록지 않은데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육하며 정착을 돕는 탈북민 학교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하나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 내 10에서 29세 탈북 청소년과 청년은 13,000여 명, 전체 탈북민 33,000여 명의 40%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언어와 문화 차이로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학교 수업에도 뒤처지고 친구 사귀기가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남북사랑학교는 지난 2016년 탈북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과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이곳에선 한국어와 진로 교육, 대학교 입시는 물론 심리 상담까지 지원합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성경 묵상 시간도 있습니다. 학교 다닌 지 4년째고요. 학교 좋은 점은 이게 일반 학교보다 더 선생님들 다 친절하고 좋아요. 그다음에 또 천천히 가르치고 말씀도 되게 따뜻하게 해주시고 너무 좋았고. 제3국 출신의 탈북민 청소년을 위한 학교도 있습니다. 올해 세워져 서울시 교육청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은 기쁨의 학교입니다. 제3국 출신 탈북민이란 부모 중 한쪽만 북한 사람인 경우를 말합니다. 기쁨의 학교에선 이들의 학력 공백을 메워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 특례 입학이 가능한 탈북민과 달리 제3국 출신 탈북민은 한국 학생들과 직접 경쟁해 대학 진학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북한 출신의 목회자와 선교사를 배출해내는 게 목표입니다.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고향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통일의 일꾼을 양육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앞세우고 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의 정착과 신앙 성장을 돕는 탈북민 학교.
탈북민 청소년들이 신앙 안에서 잘 양육돼 북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신앙 안에서 성장한 탈북 청소년 중에는 북한 선교를 꿈꾸며 신학대학에 입학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언어와 문화 차이로 사역지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 한 교회에서 소년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탈북 신학생을 박예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토요일 오후 주일학교 예배 준비가 한창입니다. 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연광규 전도사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를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부임한 연 전도사는 현재 신학대학원 2학년에 재학 중인 탈북 신학생입니다. 도성교회 김혜수 담임 목사는 언어와 문화 차이가 걱정되긴 했지만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소년부를 맡겼다고 합니다. 같이 조언해주고 협력하고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그래서 귀한 사역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좋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수 목사의 예상대로 연 전도사는 첫 사역이지만 비대면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신앙을 잃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직접 성경 속 인물로 분장하고 설교하면서 아이들이 성경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때를 느껴볼 수 있는 소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주세요. 아이들 입장에서, 그리고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흔적이 많이 남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이걸 헤쳐나갈 것인가를 교육자들 중에 가장 선두주자로 되게 혁신하고 이런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복음을 향한 그의 열정과 진심은 소년부 아이들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탈북민 전도사라는 것을 알고 낯설어하던 아이들도 어느새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오고 스스럼 없이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이 아이들을 세워간다는 게 얼마나 보람되는 일인지, 그런 게 너무나 이제 행복하더라고요.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목회자를 꿈꾸는 탈북 신학생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태어나고 자란 환경이 달라 언어와 문화에서 차이가 있지만 한국 교회가 먼저 이들을 올바른 목회자로 세워주는 일, 복음 통일에 동참하는 첫 걸음입니다. 구티비 뉴스 박예리입니다. 구티비가 정기 개편을 맞아 14일 새로 선보인 세상을 보는 창 5세 고감이 케이블 TV 기독교 채널 가운데 시청 점유율 60% 이상을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당일 전체 시청률도 30%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5세 고감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다양한 주제로 강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첫 방송에선 리더스 브레인 대표 홍양표 박사가 출연해 자녀들을 올바른 크리스천 리더로 양육시키는 법 등을 소개했습니다. 굿TV는 이외에도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굿클래스, 나의 삶 나의 노래 등 다양한 새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선교한국이 오는 8월 온라인 선교대회 온다를 앞두고 다음 달 14일부터 주제별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온다 대회의 준비 성격으로 난민과 선교,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선교 등 15개 선교 이슈를 선정해 이슈별 3개씩 총 45개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컨퍼런스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화상회의 플랫폼 줌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산돌 손양원 기념사업회가 손양원 목사 순교 70주년을 기념해 UCC 및 독후감 공모전을 엽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손양원 목사의 애국정신과 사랑 실천을 알리고 선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의 중고등 대학생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최종 내용이 오는 20일 발표됩니다. 사적 모임 제한이 완화되고 영업 금지 규제가 대폭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개편안을 곧바로 적용하지 않고 3주간은 수도권에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는 등 중간 단계를 둔다는 방침입니다. 그럴 경우 수도권에서는 사적 모임이 6명까지 허용되며 유흥시설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인구 4분의 1인 1,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상반기 접종 목표를 2주가량 앞당겨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층 접종은 이번 주면 마무리되고 20대 사회 필수 인력 등에 대한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족으로 일부 예정된 접종은 불가피하게 다음 달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부터는 백신 종류가 다양해지고 대상자도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백신별로 시설과 인력을 구분해 접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주 재개발 현장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재개발 사업의 시공업체인 현대산업개발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붕괴 사고가 난 건물의 철거 공사를 한솔기업에 맡겼는데 한솔기업은 다시 광주 지역 업체인 백솔건설에 재하도급 형태로 공사를 맡겼습니다. 또 현대산업개발은 철거 공사 과정에서 과도하게 물을 뿌리도록 지시해 붕괴 사고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가 지난달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5월 초단시간 근로자는 156만 3천 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줄었던 취업자가 올해 들어 다시 증가했지만 취업자 상당수는 초단시간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61만 9천 명 늘었는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30만 2천 명은 초단시간 근로자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가자지구 내 군시설을 전투기를 동원해 공격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공습이 전날 가자지구에서 폭발물이 장착된 풍선을 이스라엘에 날린 일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폭발물 풍선이 터지면서 이스라엘 남부에서 20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은 지난달 21일에 11일간 무력 충돌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합의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세계 처음으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승인한 엘살바도르에 지난달 해외에서 송금된 비트코인이 크게 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5월 한 달간 1,000달러 이하 규모로 해외에서 엘살바도르로 송금된 비트코인은 총 170만 달러, 우리 돈 약 19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송금액은 지난해 같은 달 42만 4천 달러의 4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중미 경제통합은행 수장인 단테모 씨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통화 채택에 대해 송금 수수료 절감 등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G7 정상회담 참석차 영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전결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현지 시각 13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과 만났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면할 때 선글라스를 벗지 않아 현지에서 무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이를 두고 왕실 집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그랜트 헤롤드는 왕족도 여왕을 만날 때는 선글라스를 벗는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 예선 조 2위로 사상 첫 최종 예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베트남 축구대표팀은 16일 열린 아랍에미리트와의 경기에서 2대3으로 패해 조 2위로 예선을 마쳤습니다. 5승 2무 1패, 승점 17점을 기록한 베트남은 각조 2위 상위 5개 팀에게 주어지는 최종 예선 와일드카드를 확보하며 역대 첫 최종 예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축구협회와 내년 1월까지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하평입니다. 네, 푸난의 교회 진은희 기자입니다. 오늘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1세대 철학가로 불리는 연세대학교 김영석 명예교수가 100세를 넘겨 지은 책 100년의 독서를 출간했습니다. 김 교수는 꾸준한 독서가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고백하는데요. 그는 책이 자신의 인생길을 만들고 신앙과 인격이 아로새겨진 나이테가 되었다며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4살에 독서를 시작한 그는 지금도 독서는 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열정과 꿈을 준다고 말하는데요. 책에서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통해 시작된 그의 독서 인생과 즐겨 읽었던 국내외 문인, 중세신학자, 서양 철학자 등에 대한 사색도 엿볼 수 있습니다. 대중적인 멜로디로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있는 찬양팀 마라나타가 신곡 노아를 발매했습니다.
신곡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비가 올 것을 믿고 방주를 만든 노아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김준서 작곡가는 늦더라도 온다는 걸 아니까의 앞글자와 노아의 이름을 따 중의적인 제목을 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라나타 찬양팀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하자는 의미를 찬양팀 이름에 담았는데요. 리더 박풀립 씨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즐겨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곡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소식들 계속해서 구TV에 전해주세요. 이상 네푼안의 교회였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이단 신천지가 온라인 설문으로 포교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신천지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시켜 결국 교리 공부에 빠지도록 하는 건데요. 관심사를 이용해 접근하려고 하는 이단들의 시도는 없는지 다시 한번 주의를 둘러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